자, 지금부터 할 거는 종목 점검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이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쭉 했어요. 그죠? 그래서 5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17번까지 갖고 있는 걸로 봐서 한 12세 종목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얘기는 아직 3종목 정도를 못 산 거죠. 그죠? 못 샀다는 얘기는 물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 탔는데 이제 물 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황 파악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항상 제일 먼저 할 거는 현황 파악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 이쪽부터 한 요만큼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애들은 숨기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앞에 거에 수식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총 분류가 있기 때문에 이 뒤도 필요가 없거든요. 이 뒤도.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들, 이 총주익수 시가총액 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총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에 다 이 얘를 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다 숨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본 이유가 이 매출액 보거나 막 했던 이유가 얘가 성장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넣어놨던 조건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미 있는 거죠. 네,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냐 아니냐까지 다 디파인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냐 아니냐 그거 디파인을 하는 게 포괄손익 쪽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자본총계 잉여금 해가지고 우량주 조건식 다 받고요. EPS, BPS는 PBR 퍼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길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얘네들만 남죠. 이제 현황 체크하기 위해서 OBV 현황은 어떠냐, 그 다음에 지선 어떠냐, 저항선 어떠냐, 얘네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한 칸에 좀 들어가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넓혀야 돼요. 이쪽은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넓혀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필요한데 단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이 단기는. 그리고 이쪽 지지선 쪽은 이 0이냐 X냐만 들어가고 신규냐 아니냐만 이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칸을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조금 이렇게 한 겁니다. 이쪽은 0X 매집이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OBV 역시 큰 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줄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제 뭐가 맞냐면 이쪽 펀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이제 DP를 디스플레이 되게 해놨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큰 애는 필요가 없는데 이 저평가 성장주와 이 저평가 우량주라는 단어 크기 때문에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줄일 거예요. 얘는 이제 빈칸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얘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칸에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싶은 거예요.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 강제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쪽 업종 쪽도 머릿속에 이미 다 있고, 그죠? 이쪽이 다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숨기기. 공부를 이제 평소에 하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했으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중장기 저항선 돌파까지가 다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보인다 그러면은 보이게 이렇게 크게 큰 글자를 좀 작게 만들어 버리면 한눈에 이제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고요. 항상 제일 먼저 할 일은 현재가 업데이트예요. 현재가. 이게 매일입니다. 매일. 요게 매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얘를 현황 파악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가 업데이트를 항상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날짜. 언제 내가 업데이트 했냐. 요거를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어느 시점 얼마 가격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진 자료인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오늘 일 다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이 16일인가요? 15일? 16일. 오늘이 16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16일이면 16일자 기준으로 다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유 종목 현황 옆에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16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기
이 세아베스틸부터 HRS 순서대로 가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얘는 날짜는 두 개만 카피하고 두 개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한 번에 업데이트가 이렇게 쭉 되거든요. 네. 네, 그런 팁이고요. 네, 툴 사용법이고 이 현재가 업데이트 시작하시죠. 25250 네, 25250 3695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요. 네. 3695 41650 41650 주철가는 매도했고요. 매도 하셨어요? 그럼 뒤로 빼셔야죠. 이렇게 일단 매도 오케이. 그 다음에 빙그레가 67800 67800 가치가 5900 5900 6730 6730 잠깐만 S넷이 이 현대홈쇼핑이 아니었네요. 그죠? 매도를 했으니까. 자, S넷 6730이요? 6730 730 그 다음에 6940 6940 7690 7690 2500 2500 하이텍 펀드 팔았네. 하이텍 펌도 파셨어요? 잘하셨어요.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얘도 팔았다는 거잖아요. 얘도 하이텍 펌. 양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파셨네요. 회초리가 필요하시죠? 하이텍 펌. 문배철강이 잠시만요. 문배철강이 2500 2500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2400 12400 팔고 나면 상한가 치는 거예요. 항상 팔고 나면 상한가입니다. 자, 이 매도 현황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의 매도 현황으로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하이텍팜하고 사주시푸드하고 아까 한국주철관 현대홈쇼핑이었나요? 네. 예, 그거를 팔았다.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어차피 이제 백업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죠? 이 세 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팔았는데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 전략을 이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이 전략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이쪽이 좀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N과 O 칼럼을 서식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테두리를 좀 굵게. 네, 굵게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좀 보기가 안 좋죠, 얘네들. 그러면은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콤마 하나만 찍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홈에 보시면 이 뒤로 정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뒤로 쭉 정렬하고 콤마 하나만 찍으면 금액이니까. 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숫자니까, 네, 숫자니까 뒤로 정렬해버리고, 네, 다 콤마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럼 1000주 단위 이상은 이제 콤마가 찍히겠죠. 얘네처럼. 자, 여기까지인데 일단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해되셨어요, 그죠? 네. 자, 좀 더 크게 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세아베스틸부터 봐야 되냐, 뭐부터 봐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부터 봐야 되냐. 항상 수익률이 안 좋은 애부터 보는 거예요. 좋은 애부터 볼지, 안 좋은 애부터 볼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무조건 수익률 기준인 거예요. 수익률 기준. 그래서,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벌고 있는 애들은 관심 바뀐 거죠. 그죠? 그리고,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까리한 애들은 관심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진 애들만 관심사병이 얘네들인 거죠. 관심사병. 군대에서 얘기하는 관심사병. 그죠? 네. 자살할 것 같은 애 얘인 거죠, 얘. 그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걸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이제 좀 자신감이 이제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를 주셨냐면, 되게 좋은 팁을 주셨어요. 김세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얼마나 더 사야 돼, 내가? 얼마나? 몇 주를 사야 돼? 그랬을 때 이제 대충 이제 수식이 나올 거잖아요.
예, 이 수식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야? 아이고, 수식을 파괴하면 안 되니까 제가. 예, 이 수식이 이렇게 딱 잡혀버리면 훨씬 편하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어떤 팁이 이제 더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이제 얼마나 이제 위험하냐, 이 위험도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냈길래 제가 파란색하고 빨간색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되셨죠? 네.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런 게 있으면 이쪽에다가 이제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지금은 당장은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일단 여기에 가격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보유액도 있고. 자, 보유액이 한 140만 원 정도. 지금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현금. 현금은 자, 서메이션 해보면 알겠죠, 그죠? 얘는 일단 좀 위로 좀 빼놓고요. 잘라내기 해서 제일 위로 다시 돌려놓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전략식을 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총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500만 원 정도 있다, 그 얘기는 내가 한 400만 원 이상 현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네, 요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셔도 되고, 한 400만 원 정도 있으면 내가 얘도 건들 수 있고, 그죠? 얘도 건들 수 있고, 얘도 건들 수 있고, 얘도 건들 수 있고, 얘도 건들 수 있고, 다 건들 수 있는 거죠. 4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건드려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타서 내 평단가를 더 낮추려고 하는 거죠. 세력의 평단가보다 더 낮추는 작업,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부터 한번 봤더니 물타기는 6일 장선 돌파 300주 추가 매수 할 거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질 것 같고, 그죠? 예, 지금 전략식이 있어요, 이미. 그죠? 네. 이 전략식이 있으면 편하죠, 확실히. 이거대로 좀 하셨어요? 네. 예, 해가지고 좀 수익 좀 보셨어요? 네, 한두 개 다시 봤습니다. 한두 개 수익 보셨어요? 네. 수익 보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하는 짓이. 네. 예, 그래서 수익을 봤으면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 예, 수익을 보면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안 해도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거. 예?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단 수익 내는 게 목적이에요, 수익 내는 게. 그죠? 1차 목표는 뭐라겠어요? 수익 내기잖아요, 수익 내기. 수익을 낸 다음에 더 벌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더 벌기 들어간 다음에 할 일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벌기.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목표를 여기다 잠깐 적을게요. 목표.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 내기가 이게 힘들거든요, 주식이. 수익 내기가 힘드니까 수익을 내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익을 내야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더 벌기예요, 더 벌기. 그죠? 네, 더 벌면 그 다음에는 뭐다? 수익을 냈어. 그런데 조금 더 벌어, 이제. 그러면 시간 대비죠, 시간 대비. 시간 대비 더 벌기가 돼. 그러면 시간 대비 왕창 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창 벌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이 수익도 못 내는 분들이 시간 대비 왕창 벌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골로 갑니다. 예, 요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요게 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거든요. 상식이잖아요, 상식. 예? 지금 수익도 못 내고 계신 분이 무슨 왕창 벌겠다고. 한 번은 왕창 벌 수 있지만 주식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골로 갑니다, 결국에는. 항상 내가 수익을 내는 방법론을 알고 있고,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벌까를 궁리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시간 대비 좀 더 벌까, 좀 더 빨리 벌까. 그죠? 네. 조금 더 빨리 더 벌기죠. 조금 더 빨리. 시간 대비
더 빨리인 거죠. 이거는 더 빨리. 왕창 벌려고 하는 거죠.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일단은 수익을 한번 내보고 더 벌어보고 시간 대비 조금 더 벌고 시간 대비 왕창 벌고 그런 다음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위험 관리죠. 위험 관리. 그죠? 위험 관리. 잘 하셔야죠. 위험 관리.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달라지실 거예요. 요 정도만 알아도. 요 정도 목표만 알아도 주식에서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얘가 1번이에요. 2번은 얘고 얘가 3번이고요. 항상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순서대로. 얘가 4번이고요. 얘는 번외입니다. 번외. 수익 내기 하면서 위험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더 벌게 하면서도 위험 관리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대비 왕창 버는 종목이 있는 거고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는 거고 더 버는 종목이 있는 거고 항상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었죠. 네. 그죠? 근데 신기한 얘기들만 좀 색다르게 하고 있죠. 뻔한 얘기지만. 자, 세아베스틀부터 이제 현황 파악이 이제 쫙 됐어요. 그죠? 그럼 얘는 물 타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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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타면 되고. 끝났네. 할 게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할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할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항상 모든 차트는 봉 차트가 있고요. 봉 차트.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보조지표 이 중에 거래량, 이 심리적 지표죠. 돈 얘기하는 돈이라고 했어요. 거래량은. 사람들이 항상 이게 이제 체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돈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돈의 크기 항상 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돈은 곧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를 이용한 판단력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단계 자체가 최고급 과정이에요. 최고급 과정. 최고급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이 실전 트레이딩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과정은 이 초단기 매매법, 매매 가이드를 다 배우셨고요. 중장기 투자 가이드까지 다 배우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넘버 7이죠. VIP 대상으로 종목 점검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총정리.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총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뭘 어떻게 향후에 어떤 전략으로 자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할 때 지금 보유 종목 중에 얘네들 얘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다 배우셨거든요. 지금 수익 내고 팔고 나오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수익은 이제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벌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더 벌려면 양봉 매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양봉 매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데 이쪽에서 보시면 1% 수익 중인 거, 7% 수익 중인 거 이거 안 팔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 이렇게 더 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르는 첫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1% 먹고 나오면 제가 맘상하죠. 그죠? 네. 요거 더 벌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요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반성문을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다가. 이거는 이제 2분 만에 이제 한번 짜서 이제 만들어 갖고 오신 건데 이쪽 비고란이 이제 이만큼 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도 후 일지인 거죠. 일지. 내가 잘 팔았냐. 여기서의 관점은 내가 룰대로 잘 팔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룰대로. 잘 판단한 건지. 이거를
매매를 하면서 계속 나만의 생각을 계속 확고히 해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막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이 1% 먹고 나오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2%, 3%막 이렇게 먹고 나오지는 않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분명히 이거 조건식이 안 나왔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먹고 나오려고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도법대로 매도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이제.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쓰는 난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에 더 디테일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디테일. 내가 원래 지지선을 봤는데, 몇 월 며칠자 지지선과 몇 월 며칠자 지지선. 그거대로 팔려고 했었는데, 까비.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여기? 네. 예, 이거는 뭐 다 그냥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만 봐서는. 사조 시푸드 한 종목만 잠깐 볼까요? 사조 시푸드. 양봉이죠? 네. 매도하지 말라는 날이에요, 다. 그죠? 역시나. 네. 역시나. 내일 더 오른다는 거죠, 지금. 지금 여기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매물대에 걸려 있을 거라고요. 예. 그죠? 네. 보나마나. 예, 그냥 보나마나. 이 매물대에 걸려서 지금 못 올라가던 포인트인데, 지금 매물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매물대가 약해요. 네. 반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쭈쭈쭈쭈쭈쭉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냥 간다는 얘기인데,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들어가 놓고 나는 냅다 팔아버리겠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팔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예,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거. 네. 예,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잘못했냐 봤더니 매물벽을 안 본 것 같다. 제 말이 틀려요? 네, 맞습니다. 맞죠? 매물벽을 안 본 것 같다. 내가 알려줬는데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매도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괜찮아요. 그래서 반만 매도. 아, 절반 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잘한 거죠. 예, 그럼 잘한 거예요. 절반만 매도했다. 예, 요거는 절반만 매도. 그 얘기는 물타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절반 매도한 거는 잘한 것 같다. 일단은 전량 매도했다 그러면은 회초리고요. 예, 회초리. 그죠? 예, 더 갑니다. 양봉은 무조건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음봉을 맞아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음봉을 맞아야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네. 이해되셨죠? 네. 예, 어디를 봐도 음봉을 결국에는 맞아야, 예, 그리고 나서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항상 음봉을 맞아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내가 팔지 말라고 하는 건지. 항상 모든 차트를 보면 음봉을 맞아야 떨어지는 거라고요. 양봉에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양봉은 뭐다? 올라가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게 양봉입니다. 떨어지는 게 음봉이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파는 게 맞아요.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사는 게 맞고. 이해되셨죠? 제가 왜 첫 번째, 두 번째 양봉만 좋아하는지. 네. 제가 계속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매매법. 항상 가장 기초적인 매매법입니다, 이게. 일단 봉차트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매도법에 대한 얘기 살짝 했어요. 자, 이제 수익을 이제 내야 돼요. 그죠? 현금도 있고, 또, 팔면 또 돈도 생기고. 네. 그죠? 기분 좋아요, 지금. 그죠? 300만원 들고 있는데, 이제 지금 300만원 안 들고 있죠? 이거 몇 주에 들고 계세요? 300개 나오거든요. 그럼 또 혼나는 거죠, 저한테. 그죠? 단위는 항상 어떻게 맞춰야 된다? 1, 2,
아니, 5템? 예, 1, 2, 5, 10. 제가 항상 얘기하는 1, 2, 5, 10. 10, 20, 50, 100. 그죠? 단주 맞추기 실패죠, 이거. 그죠? 네. 100주는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입니다. 네. 예, 단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일 가능한 100주 매도. 일단 매도를 때릴 건데, 요거는 어떤 매매법을 가져가냐면요.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세요. 매도 전략인 거죠. 매도 전략. 이해되셨죠? 내일 팔 거예요. 근데 가능한 한 1%라도 더 오른 시점에서 팔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내일 무조건 정리하세요. 100주는. 혼납니다. 이런 거. 제 눈에 이 숫자가 띄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3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감시자인 거죠. 감시자. 여기에서 제가 다 감시하는 거거든요. 요 숫자를 감시하는 거예요. 예. 요 수익률이 망가지는 건 괜찮아요. 예, 마이너스 10% 괜찮아요. 왜? 더 사면 되니까. 60만 원밖에 안 되네. 그죠? 네.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뭐가? 세어베스트리. 세어베스트 먼저 봅니다. 안 사길 잘했죠. 그죠? 제가 음봉에서 절대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미 한 얘기예요, 지금. 그죠? 자, 타이밍 잡을 때는 지지선 저항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을 그리려면 역대로 가야 되는 거고, 최저점을 찾았으면 그 오른쪽을 보라고 했고. 그죠? 네. 네, 이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심리적 저점을 잡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그거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만나면 딱 멈추는데, 이쪽에서 먼저 만났네요. 그죠? 네. 왼쪽에서.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리고 나서 이게 있는 거죠. 얘가 심리적 저점이죠. 심리적 저점은 최소 2번 이상 그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이게. 차트를 줄였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연결했더니 얘가 3년 이상 됐다. 심리적 고점이라는 거죠. 3년 이상 되면 3년 이상 안 되면 그냥 직선을 그어버리죠, 제가. 그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저점과 두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심리적 고점에서 요 두 포인트만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 과거 데이터는 저한테 쓸모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과거 데이터는 쓸모가 없어요, 저한테는. 이 이후 데이터가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데이터를 이렇게 딱 짜게서 보는 거죠. 왜 여기만 보는지. 이해되셨죠? 얘는, 이 종목은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지하실인 거죠. 이게 지하 1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마저 깨진다 그러면 지하 2층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땅 파고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냐 보려고 하는 거죠. 가능성이 생겼죠. 네. 더 떨어진다고 하죠. 그죠? 네. 더 떨어진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그 전 포인트 연결을 해봤더니 이쪽에서 알려줬었죠. 나 떨어질 것 같아.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것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그죠? 네. 요게 나오면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딱 들어가서 먹으면 신나거든요. 사람이 일단. 위험하다고 알려줘도 얘가 깨졌어요. 그죠? 네.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저항선으로 바뀌죠? 네. 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얘가 깨져도 안 좋은 거죠. 그죠? 얘가. 그러면 저항선, 얘를 뚫어도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상태에서 그 전권은 어때? 봤더니 그 전권을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졌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깨졌죠. 이쪽에서. 그걸 가리킨다고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네. 자, 더 그립니다. 밑으로.
그 다음 음봉은 얘죠. 예. 그죠? 네. 그래서 진입 포인트를 이제 여기나 여기로 잡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죠? 네. 예, 여기가 진입 포인트고, 여기를 먹으려고 했던 거고. 그죠? 여기서 물렸으면 물 타서 또 먹으려고 했던 거고. 이제 좀 보이시죠? 네.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러면 얘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예? 더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떨어지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해되셨죠? 네. 예, 경기 지선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들어가는 포인트는 이거나, 그죠?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거에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거고, 좀 더 빨리 털고 싶다 그러면 요거나, 또는 6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요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 안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올라갔던 이 호재의 시작점은 여기예요. 네. 여기. 시가를 보라고 했어요, 제가. 시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6일 저항선을 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죠? 네. 예,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라인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 라인으로 들어가도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다고요. 이해됐죠? 네. 예. 여기서 이렇게 이 호재가 죽었잖아요, 이쪽에. 올라간 거는 재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떤 호재가 지금 어떤 호재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거냐? 이 호재라고요, 이 호재. 호재가 결국에는 얘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장대양봉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호재가.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해야 되는데, 저 정도 가지고는 거래량을 동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평소 거래량을 한번 찍어보고요. 200% 이상, 300% 이상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까리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얘잖아요. 지금 8% 이상 됐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3%, 5%잖아요. 5% 이상이면 300%가 떠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까리하거든요. 그리고 20일을 덮어야 되는데 덮지도 못했고. 그러면 이 재료는 거의 쓸모없는 재료거든요. 이 재료가 쓸모가 있으려면 앞에 20일을 덮어야 돼요. 이 5% 이상 떴을 때는. 얘가 지금 5% 이상 떴는데도 죽은 이유가 20일을 못 덮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끝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막혔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힘이 딸린다는 거죠. 시장에서 환호는 했지만 힘이 딸린다고요. 그 힘을 나타내는 거는 오비브이였던 거죠. 힘이 딸리고 죽어버리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 전반적인 각도에서 이제 제가 막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저 처음 만났을 때 한 2달 됐나요? 그죠? 네. 저 만난 지 이제 2달 됐어요. 요거 이제 막 얘기하고, 난이도별 필독서 여기서부터 막 읽어 나가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혼자 지랄 발광을 하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제가 하는 설명들을 다 알아듣죠? 네. 그죠?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중간중간 반복 계속 해줬거든요, 제가. 그죠? 재료 분석 어떻게 하면 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OBV 매집은 3개월 봐라, 3개월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택도 없어요. 앞으로 한 2달 넘게 기다려야 매집이 될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세아베 스틸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아직도 이 호재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얘는 여전히 약한 거죠. 예. 이 호재가 살아있지만 약한 거죠. 그래서 전저점 얘기를 해요. 이 전저점. 그거보다 더 전저점. 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호재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통통통 튀기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매집이 안 돼 있어서. 이해되셨죠? 네. 예. 그게 세아베스트리예요. 그러면 OBV에서 막혔어요.
OBV라는 지표가 세아베스틀이 지금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거는 필수 지표거든요. 세 개가 빨간색. 그죠? 네. 제가 좋은 거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레이 처리가 돼버려요. 네, 그레이 처리. 순식간에 저거 하나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흰색이 아니라 한동안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런 뜻이거든요. 얘가. 네. 그래서 한동안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얘는. 이게 그 뜻이에요. 얘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네, 지금 단기도 지금 매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최소 한 달. 네.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아니면 또 장대양봉이 빵 뜨면 또 매집이 순식간에 되면서 여기서 추적추적 매집이 되는 거니까 이 매집이 일단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OBV의 추세. 이거는. 그래서 OBV가 매집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OBV 분산. 이게 제일 마지막 단어인 거죠. 얘를 제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얘를. 봐야 되는 거는 얘예요. 중장기 저항선 돌파 후 어쩌고저쩌고 이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분석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얘부터 보시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제일 마지막에 이 제일 중요한 애가 제일 밑에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애가. 네. 얘가 그레이 처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얘거든요. 이해됐죠? 네. 얘는 아직도 멀었어요. 네, 멀었어요. 그래서 얘는 빨간색을 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런 애들 빨간색 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흰색을 칠하시지 말고 채우기 없음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네. 왜 그랬어요? 채우기 없음으로 해야 나중에 프린트 할 때 잉크를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네.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하체 볼 겁니다. 바로 하체로 갈 거고요. 좀 더 속도 낼 거예요. 자, 매집이 여기서 빵 했어요. 그죠? 네. 그죠? 살아있죠? 네. 살아있죠? 그죠? 2호제죠? 네. 네, 2호제예요. 지금 호제가. 살아있어요. 지금. 네, 떨어져도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죠? 네. 앞에 빵 떴을 때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최고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저항선 돌파로 들어가라고 했죠? 네. 네, 형님 이거 연습하실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그죠? 네. 네, 그리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언제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가도 되는지는 뭘로 판단해라? 요거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지금 아까 저 앞쪽에서 이 지랄지랄 하는 거 보이시죠? 꾸물꾸물꾸물꾸물. 네. 이런 가장 큰 이유가 요것 때문인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네, 요것 때문에. 여기서 갭상하면서까지 올라갔는데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얘예요. 얘. 이 호재가 잘 지금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금요일날 이 금요일날 전에 목요일날 회의를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죠? 목요일날 회의를 했을 거예요. 회의를 했는데 발표가 난 거죠. 야, 이거 할 거야. 호재죠. 호재 발표를 하는 거죠. 회의장에서. 매주 목요일만 되면 회의를 할 것 같아요. 이 회사.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죠? 네. 목요일마다 회의를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하츠는. 네, 일단은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일단 적어놓죠. 네, 하츠는 언제 회의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부터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걔가 먼저 사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일 저항선은 목요일 날 보는 거죠. 목요일부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요일 잘 봐야죠. 수요일이 되게 중요하죠. 수요일 날 양봉이 떨어져야 좋은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회의 결과는 이미 수요일에 담당자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 이해됐죠? 네. 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요 얘기인 거죠. 지금 요 얘기. 그죠? 매주 목요일 날 회의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발표나면 다른 이제 잔챙이 새끼들까지 다 알면서 장대 항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전파되고 있는 거죠,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거지, 이게. 이게 소문 패턴인 거죠, 이 소문 패턴 이렇게만. 근데 이 소문이 좀 찌질찌질 믿어도 되는 소문인가? 까리한 거죠.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소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좀 얼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감도 오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지금 당장. 그죠?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이 회사. 내려보니까 원래 안 떨어졌네요.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네요. 그죠? 네. 예, 바로 눈치채죠. 이런 거. 그 다음은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이런 회사는 호재가 살아있으니까 호재가 살아있는 애들은 거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예, 거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거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이해되셨죠? 네. 예, 6일 정선 돌파로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호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호재가 살아있어요. 호재가 이 재료가 살아있는 거죠. 예, 재료가 살아있어서 6일 저항선 돌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타기 가능이죠. 근데 저 재료는 어떤 재료냐면 뭘 분석하셔야 되냐면 시작은 이거예요. 이거. 또는 이거. 그죠? 수요일 목요일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꼭 목요일만 되면 뭔가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수요일 목요일. 그죠? 계속 목요일날 회의를 하는 거고 미리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지금 그 패턴인 것 같거든요. 계속. 좀 지저분하죠? 네. 예. 지들끼리 먼저 사고 친구들 사라고 하고 주식 존나 못하는 새끼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주식 졸라 할 줄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돈이 많죠. 지금 돈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인물들이.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전략식을 짰어요. 그죠? 네. 대충 이제 전략이 나왔고요. 이 재료의 시작점은 여기였던 것 같은 느낌? 여기? 근데 이 재료가 죽었어요. 사장님한테 돈 많이 났겠죠? 이 재료도 죽었어요. 그죠? 이 재료도 죽었고요. 여기서부터 살아있거든요, 이제. 그죠? 근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 거래량으로 2월 19일, 2016년 2월 19일입니다. 재료 분석은 2016년 2월 19일 날 발생된 저 재료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를 장기 투자할지 말지, 뭐 아니면 돈을 더 넣을지 말지, 그런 결정들은 다 저 재료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 재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인 거죠. 누가?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숙제예요. 숙제. 이게 3개월 동안 할 일이에요. 이거를 똑바로 해갖고 오냐, 안 해갖고 오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초리가 몇 대냐, 이제 그게 결정이 나는 거죠, 저하고. 이해되셨죠? 이제부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재료는 누가 알고 있다? 담당자? 아, 나 진짜. 누가 천재다? 예? 누가 천재라고 했어요? 예? 하트.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일단 뉴스부터. 19일날 뭔 일이 있었는지. 저 몰라요. 저는 19일날 뭔 일이 있었는지. 몇 월 19일?
2월 10. 예? 2월이요? 네. 2월이면 한참 가야 되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5월에. 하여튼 찾아보세요. 아, 이게 제가 귀찮아가지고 예, 숙제로 내는 거니까. 네. 제가 이런 것까지 해드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뭔 짓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이 재료 파악을 뭘 찾아야 되는 건지, 걔를 왜 찾아야 되는 건지, 찾기 귀찮으면 또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다트 들어가면 돼요, 다트. 전자공식 시스템. 다트 들어가서 그냥 하체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며칠? 2월 29일. 2월 19일이요? 2월 29일이었죠. 2월 29일. 29일이요? 네. 주주총회가 있었네요. 그죠? 공고를 때렸고. 그러면 주주총회가 중간에 어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소집 결의를 한 걸 볼까요? 자, 3월 17일 날 주주총회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대요. 네. 주주총회 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죠? 사업 목적 추가한대요. 이거 뭔가 호재죠? 네. 근데 봤더니 하버드대 DBA는 또 뭔가요? 중앙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교수 출신이네요. 그죠? 이런 양반이 이제 사업하겠다고 뛰어들었나 보네요. 그리고 인맥이 꽤 괜찮겠네요. 그죠? 그렇네요. 이런 사람을 사회이사로 선임했다고 지금 공시를 때렸어요. 호재죠? 어떻게 보면 인맥 많은 사람 딱 가지고 있으면 3월 17일이면 이미 지났죠? 네. 3월 17일 보면 3월 17일 18일, 17일 요때인데 음봉 떨어져 있네요. 음봉 떨어져 있다고요. 지금 총회를 했는데 주주총회. 그죠? 네. 그러면 향후 주가 흐름은 당연히 안 좋겠죠. 별로 네. 썩 좋지는 않겠죠. 네? 지금 주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죠. 그 의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합시다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더 분석하셔야 돼요. 제가 뭘 어떻게 보는 건지, 왜 보는 건지,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고 있는 건지, 그죠? 네. 네, 이 주주총회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작업인 거죠, 그죠? 매주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수요일 날 담당자가 자료 막 계속 해가지고, 윗사람들 모이면은 드려야죠, 자료를.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겠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네, 재료 분석 어떻게 하고 뭘 분석해야 되는지.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가 있으니까 지금 기분도 안 좋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숙제까지 내니까 짜증 나시더라도 그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OBV 하나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리는 모습. 그러면서 강제로 전저점을 깰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제로 전저점을 깼는데 이 깬 주체가 누군지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봤더니 기관이 시그널을 보내네요. 그 얘기는 뭐다?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 분석을 하셔야죠. 누가 분석해야 될까요? 이거? 네? 내가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네,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날로그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디지털 시그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160주, 300주, 200주 막 이런 짓을 하네요. 누가? 기타 법인에서. 내외국인도 이상한 짓 하네요. 그죠? 하체가 얼마짜린데? 하체가 얼마요? 현재가 6,000원 정도 하는 6,000원? 100주 샀어요. 100주. 150주 사고 300주 팔고 543주 사고 주식 못하는 애들이나 이런 짓 한다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죠? 331, 231 신기하죠? 숫자가 뭔가가 냄새가 좀 심하게 풍깁니다. 이쪽 이해되셨죠? 네. 네, 뭘 분석하면 되는지 다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그거에 연동을 하죠. 또 기대에 부응을 하는 애들입니다. 이거 해석할 줄 아는 애들이죠. 이것도 18 딱. 왜 또 18일까요? 이거 진짜 신기하게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딱 하고 7, 8. 왜 7, 8일까요? 좀 조사 좀 해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음어집도 제출을 하시는 게 좋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애가 좀 편하죠. 그죠? 네. 이거는 1번 숙제고요. 1번 숙제. 그죠? 1번 숙제. 재료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딱 봤더니 작전주예요. 그죠? 2번 작전주. 음어집 만들기. 심심하면 하세요. 이거는 옵션. 혼자 못 하실 거예요, 아마. 해보면 알아요. 왜 못하는지. 알려줘도 못 만들어 보더라고.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이는 거지. 1년 넘게 해도 잘 안 보일 때도 많거든요, 제가. 그런 걸로 봐서는 형님 실력으로는 아직은 좀 무리예요. 그래서 옵션.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HRS 바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 분석이 될 것 같고요. HRS 역시 이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죠? 뭐 있죠? 네. 막 신났죠, 얘네. 얘네 지금 신났어요. 40만 주까지 매집하면서도 계속 디지털 시그널 보내면서 매집하고 있어요. HRS. 뭔가 있는 것 같죠? 네. 그죠? 매집 그래프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주가는 어떻게 된다? 주가는 어떻게 된다? 알려주고 있죠? 신나죠, 지금? 그죠? 네. 근데 형님은 어떤 단계다? 신기하게 형님은 또 마이너스일 거예요. 네. 지금 기회가 왔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 여기 기회 오고 있어요. 예, 기회 오고 있습니다. 이거 예감상 이거 실적일 거거든요, 이거. 예, 실적 좋을 거거든요, 얘. 한번 볼까요? 어떤가? 예감상 그래서 지금 이 HRS가 저평가 우량주였거든요. 네. 예, 저평가 우량주였는데 저평가 우량주라는 얘기는 PBR 퍼가 좋다는 거거든요. 예, PBR이 0.8에 퍼가 15.5. 예,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리고 가운데 이제 숨겨놓은 애들이 OP, QR, ST, U, V 다음에 요 사이가 다 숨겨졌죠. 그래서 숨기기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한번 봤더니 HRS 얘의 실적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봤더니 이 역시나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죠. 지금 예, 성장주라는 거죠. 지금 예, 연간 성장성이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 565억, 574억, 597억인데 최근에 어땠냐라고 봤더니 최근에 왜 숫자가 이렇게 찍힐까요? 뭔가 이상하네. 가운데 칸이 너무 넓어서 그런 거죠. 칸 좀 조정할게요, 제가.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하게. 자, 봤더니 실적이 꼬꾸라졌다가 다시 성장성이 생겼죠. 네. 그죠? 성장성만 생긴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를 이번 1사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것 같은데 실적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 이해되셨어요? 네. 그 실적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항상 네이버는 천재니까. 그래서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네이버에 금융 들어가서 HRS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됐어? 그래서 종목 분석 들어가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번 분기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분기. 그래서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안 나왔는데 저렇게 매집을 막 하면서 올라가면서 OBV가 계속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 볼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성장성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지금 들켰죠? 얘네들 들켰습니다. 지금 매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얘네들 저한테 걸렸죠 지금. 그래서 지금 3개월 1월부터 3월 요 실적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 실적이 지금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매직 그래프가 올라갔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거든요. 비대칭이잖아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비대칭이에요 지금. 뭔가 이상해. 냄새야.
근데 또 개파라까지 시켰어. 냄새가 더 독하게 나요. 냄새가 독하게 납니다. HRS.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사기를 해야죠. 더 사기. 그래서 물타기인 거예요. 저는 장밋빛 미래만 주잖아요. 항상. 그리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이거 제가 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HRS는. 사라고 한 건데. 그래요? 네. HRS를 사도 돼요. 음. 더 사면 되니까. 더 사시죠. 네. 요거 좀 냄새가 좀 심하게 나요. 이거 뭔가 이상하거든요. 지금. 예. OBV가. 그죠? 네. OBV가 찌질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쫄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인다. 과감하게 마이너스 3%가 되게 더 사자. 더 사자. 이 판단 틀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물량이 이 총 500주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800주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더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총 1000주 맞출 겁니다. 이거. 그럼 필요한 돈이 탁 찍힐 거예요. 예. 그러면 얘는 얘 프라이어티가 먼저인지 얘가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돈의 액수에 따라서 내 돈을 최소한 써서 더 큰 돈을 만들어서 더 큰 돈을 얘를 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이런 애들도 아까 이제 위에 거를 잠깐 봤는데 얘는 더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100주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100주 좀 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예감상 200주 막 이렇게 사야 될 것 같거든요. 180주 더 떨어질 테니까 얘가 이 정도로 대비책을 세워놓는 게 좋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0주만 들고 있는데 요 정도 사면은 안 되죠. 그죠? 더 사야죠. 얘도 500주를 맞출 게 아니라 800주를 추가 매수를 해서 1000주를 들고 있는 게 나아요. 1000주. 자, 이제 숨막히기 시작하시죠. 네, 이제 500만원 들어갑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지금 네. 제 전략이 뭔지. 네. 그리고 나서 얘를 투자를 해도 되냐,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량이 많은 애들은. 네. 예, 그리고 나서 그냥 아니야 쫄려 그냥 수행할래. 이해되셨죠? 네. 예, 포인트 지금 이제 물 타는 포인트는 투자 포인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나중에 포인트 자체가 포인트 공략을 할 때 근데 물타기를 하면 장기 투자 가능성이 있어도 절반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지선 봐가면서 해야죠. 예, 지지선 봐가면서 전략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스윙하고 전략식이 달라져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스윙이 할 때는 해도 하고 아닐 때는 안 하고.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 모든 투자 방법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통장은 스윙 통장이기 때문에 절대 욕심 안 부려요. 그리고 이렇게 딱 타가지고 그냥 전략식대로 스윙 전략식대로 탁 털고 나오고요. 그 대신 저쪽 통장으로 더 사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예, 여기에도 사지만 저쪽 통장도 또 삽니다, 저는. 그렇게, 왜? 저점을 잘 찾았거든요, 지금. 저점을 찾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다음 Snet 볼 거고요. Snet. 호재가 죽었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일 저항선 이때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바로 이제 좀 눈에 들어오죠. 이제 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근데 처음 시작된 호재는 얘로 보이고요. 예, 이제 보이시죠? 네. 이 호재는 살아있죠 지금. 그러면 거도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매집은 또 계속 또 참 이쁘기도 하네요. 외국인이네요. 그죠? 네. 나한테 다 걸렸어요. 지금 기관 디지털 시그널 보내고 똑같네요. Snet. 그죠? 네. 다 들킨다니까 얘네들.
이런 패턴이 나온다. 뭐 그럼 역대 최고점까지 갈 확률도 있죠. 여기도 보면 또 이런 패턴이 또 있죠. 그래서 쭉 보면 이 포인트 이날 딱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회의한다 얘네. 그걸 잘 활용하면 요것도 잡을 수 있고 쭉 내려오고 살아있고 지금 뭐 실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얘도 성장주인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은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투자가 얘네 때문에 얘네가 매집이 안 돼 있어서 얘네가 덜 사서 이렇게 횡보 패턴이 나오는 거죠. 얘네가 덜 사서 더 사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패턴은 보통 현재가를 보면 투자자별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현재가를 보면 위에서 이렇게 검 물량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탁 걸어버리고 걸리는 거죠. 그러면 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차트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 이쁘죠. 이쁘다고요. 차트가 이쁘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쁘잖아요. 지금 누가 매집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주식을 서울대생보다 잘하겠죠.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얘네들은 하버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차트가 그래서 이뻐지죠.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면 빵 그냥 깔끔하게 그러나서 돈을 잽싸게 팔고 지들이 사요. 지들이 이런 애들도 6월에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나요? 그게? S넷이요? 네. 네. 산업군이 좀 그래요. 산업군이 그거를 궁금해 하시면 작년 6월은 어땠을까요? 작년 6월 요때잖아요.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가 6월 5월부터 6월인데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구간이 그죠? 작년에 이랬잖아요. 네. 자 재작년으로 갑니다. 재작년 5월 6월 이랬죠. 그죠? 작년에도 그랬네요. 재작년으로 가볼까요? 더 전으로 가볼까요? 더 전으로 가볼까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네. 예, 이제 좀 와요. 이제 하나씩. 그런 질문은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여기다 또 써놓으면 되죠, 그죠? 매년 5월, 6월 떨어지는 종목이었죠. 근데 이거 치영이가 또 사라고 했겠죠? 좋다고. 그죠? 왜 좋다고 했어요? 네, 성장주니까 좋다고 했죠? 저는. 실적을 보세요. 성장주라고요. 자, 외국인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지금 성장주거든요. 이 정도면. 이해되셨죠? 제가 왜 좋다고 하는 건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미쳤어요. 손절을 왜?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지금. 세방전지 볼게요. 세방전지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성장주라고 했는데 진짜 성장주냐? 성장주 페일이 났죠. 그죠? 왜? 2분기 연속 성장이 안 돼 있나 봐요. 지금 2분기 연속 성장이 안 됐다. 근데 제가 보기엔 2분기 연속 성장이 됐거든요. 좀 뭔가 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수식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네. 그러면 이쪽에 숨기기 취소를 해서 어떤 수식이 문제냐? 성장주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얘가 성장주거든요. 성장주를 수식을 넣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얘는 AT인데 AT5가 성장이고 그러면 AT5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쪽에 있겠죠? 그죠? AT5가 아니죠. 그죠?
얘 맞죠? AT5와 AU를 봐야 되는 건데 AT5와 AU를 보는 건데 여기 맞게 들어갔죠? 근데 왜 갑자기 AM으로 바뀌었을까요? 얘는? 이거 누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을까요? 제가 안 했겠죠, 당연히. 저는 이 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형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이 수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못 갖고 오셨거든요, 지금. 수식을 잘못 갖고 오셨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전혀 다른 회사가 돼버려요. 그죠? 네. 전혀 다른 회사가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저기 이제 다시 숨겨도 되는. 수식 볼 줄 아셔야 돼요.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가 이상한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옆에 성장주라는 단어가 안 써 있으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투자 대상 종목은 여기에 성장주라고 써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애들을 사라고 해도, 그건 수익용인 거예요. 왜? 분기 매출이 떠 있기 때문에,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여기서 이렇게 될 가능성, 이렇게 한번 터닝 포인트거든요, 이게. 그죠?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항선이. 그리고 그게 지속될지 여부는 이거란 말이에요, 성장성.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인 매출이 아니라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네. 뭐, 이 기본적 분석하고, 이 제 저항선 지지선하고, 연동이 다 되는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연 매출을 이렇게 4년 딱 찍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경기선이라고요, 지금 경기선. 그죠? 네. 이 분기 매출을 하나 딱 찍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 중기 정선 돌파. 네. 그죠? 중장기 정선 돌파. 그죠? 네. 하나다. 그럼 연간, 그죠? 반기, 연간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해됐어요? 네. 지금 제가 그거에 매핑 시켜놓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에 매핑 시킨 개념이고, 6일 정선은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한다. 한 달에 한 번 전략 회의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전략 회의한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그죠? 네. 그 모든 대기업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생활 패턴이죠, 그거는.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심리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날 뭔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전날 그 보고서 작성하는 새끼가 뭔지 알거든요. 그죠? 그런 개연성을 두고 지금 만들어 놓은 매매법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전 세계 글로벌 지표라고 하잖아요, 저. 글로벌리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다 그래요, 다. 그냥. 다. 그래서 글로벌 지표인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죠? 다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할게요. 네. 자, SNS는 약간 계절주처럼 5월, 6월에 떨어지는 종목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5, 6월에 떨어지니까 단기 저항선 돌파로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진입 포인트를 다시 잡으면 되는 거죠. 이 진입이라는 거는 물타기인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요것 때문에 6일 저항선 돌파보다는 단기 저항선 돌파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왜? 6월 달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전략식이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년 6월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하든지 옵션이에요. 옵션. 근데 얘를 해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나아 보인다. 자, 세방전지 할 거고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역대 그래프를 봤을 때 항상 최저점 기준이고요. 최저점 기준, 최고점 기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 두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지지선을 항상 먼저 긋고요. 우선순위는 지지선이 우선순위야, 항상. 왜? 우상향해야 되니까. 얘가 우상향하는 각도가 틀어지면 뭐가 좋아지는 거다? 이 각도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각도가 지금 더 틀어졌잖아요. 왜 틀어져요, 이거? 상승을. 네? 상승하는 거. 우상향하니. 혼나야죠, 그럴 때. 자, 투자 방법 이해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지지선으로 가서, 지지선과 재무제표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기 지지선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흑자 지속 중인 우량주들이라고요. 근데 각도가 더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성장성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더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더 초고속 성장을 막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네.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거라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실제 그렇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여기다 매핑시키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게 마지막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신규였죠. 그래서 약하다는 뜻이죠. 얘가 깨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지하 1층이 여기인 거예요. 그죠? 얘가 깨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여기인 거죠. 반대로 간다고요. 반대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그리고 지하 5층부터는 땅을 또 파고 들어간다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계속 그렇게 여기서 안 떨어진다고 했다? 이런 뻥을 때리시면 안 돼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전에는 얘가 깨진 거죠, 얘가. 네. 얘가 지금 몇 년짜리예요? 이게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가 깨진 거잖아요. 5년짜리. 5년짜리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최소한 반토막 가능성이 생기죠. 그죠? 3만원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뭐가? 이게 깨짐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걔가 저항선 역할을 해버린다고요.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요. 이해되셨죠, 이제? 네. 뭔 소리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견딜 수 있게 하는 선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하나 더 있는 게 낫고 하나만 더 있는 것보다는 2개 더 있는 게 3개 더 있는 게 4개 더 있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얘가 시간이 흐르면 3만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애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지선이라는 게. 지지선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익이거든요. 이게 돈을 얼만큼 많이 버냐? 엄청 많이 벌어. 지금은 엄청 잘 벌어. 근데 이 성장성이 딱 깨지면 우량주로 바뀐다고 해요. 우량주로. 제가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바뀌는 거다. 근데 성장 동력이 생기죠. 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상증자를 때리면 이 회사는 다른 아이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에서 물려도 1, 2년 참으면 또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또 1, 2년 참으면 또 더 올라가는 거고 또 1, 2년 참으면 더 올라가는 거고 이게 성장주의 메리트가 있는 게 이건 겁니다. 그럼 지금 얘가 지금 얼마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냐를 보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1,000원, 1,600원 하던 게 지금 6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미친 거죠. 50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10배가 지금 16,000원이니까. 예? 10배가 16,000원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14,000원, 16,000원 막 이러다가 6만원까지 올라갔다고요. 50배. 찾았다. 그럼 대박인 거죠. 어디서? 이쪽에서 찾았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이렇게. 몇 년짜리? 1년, 2년, 3년, 4년, 5년짜리라고요. 5년짜리 이상의 경기 저항선 돌파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지금. 그걸 저점에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잘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더. 그죠? 이렇게. 더 잘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언제부터 공부했어야 된다? 6개월 포인트부터. 여기서부터 공부했어야 뭘로? 스윙 때리면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날아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 근데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서 전력 매도 조건이 나와버리니까. 그럼 그 다음 포인트를 또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뭘 기다려야 된다? 공 던지기를 한다고요. 공 던지기를. 저 멀리 하늘 높이 던지기 위해서는 폭락을 한번 줘야 된다고요. 땅 밑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던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네, 지금 이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요럴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10배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저항선 돌파 얘기를 할 때 5년 이상 경기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런 애들은 주가가 경기 저항선 내에 있는 저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얼마? 1,400원짜리. 그럼 14,000원까지 그냥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재료가 도대체 뭐냐. 그죠? 네. 뭐가 제일 쉽다?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라고요. 그게 실적이라고요. 제일 쉬운 게 돈 많이 버는 기업. 얼마나 심플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실적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문제는. 오래. 오래.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실적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실적은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면은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실적 가지고는. 그래서 성장주가 되면 3개월, 6개월 포인트거든요. 3개월, 6개월 포인트. 계속 3개월, 6개월 포인트.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성장주들은. 3개월, 6개월 포인트. 계속 그 포인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한 달 포인트.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성장주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투자라고요, 투자. 성장주는 무조건 투자예요.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왜? 10배 가니까 그래요. 10배 가니까. 몇 년에 걸쳐서? 그건 뭐 저도 모르죠. 이 회사 망할 때까지 들고 계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게 투자 방법이에요. 투자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 페이지만 만들어 놨다고요, 제가. 한 줄, 띡. 이 한 줄이라고요, 그냥. 제가 그래서 이쪽은 이 세 줄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돈을 2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 줄 때문에. 다른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스텝 1, 2, 3. 이거 한 페이지거든요, 그냥. 알겠어요? 네. 엄청난 거예요, 이게. 네? 지지선. 깨지면 어떻게 된다? 좋된다. 그러지 마시고. 3년 이상 지지선이 깨지면 4분의 1 토막 날 가능성. 근데 성장주는 반토막. 성장주기 때문에. 우량주는 4분의 1 토막. 그럼 성장주하고 우량주의 디파인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1 토막 난다며. 왜 반토막밖에 안 났어? 그걸 저한테 따지기 전에 네가 성장주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개념 없이 구는 거죠. 내가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수치. 항상 모든 것은 수치화하자. 그리고 까놓고 얘기하자. 까잖아요, 그냥 딱. 그 페이지.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말로만 하는데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파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지금. 근데 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왜 바로 안 날아가요? 그래프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년짜리인가 지금. 10년짜리잖아요. 10년짜리. 그죠? 네. 10년이에요. 10년 걸려요. 10년. 10년에 몇 배? 60배. 할만하잖아, 그러면. 1억이 60억 된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투자를.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관건인 거죠. 관건. 네, 관건이에요. 안 망해야 되는 거고 3년 동안. 그죠? 3년 동안 그래프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3년을 굉장히 중시하는지. 최소 3년 무조건 버텨내야 되거든요. 네? 3년을 버텨내야 된다. 1년은 무조건 버텨야 되는 거고 1년은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거고 이것만 버텨내면 아유 이거 고점에서 물렸어요. 뭐,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날아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네. 예, 이제 좀 오시죠. 이제 그분이 오시죠. 예. 그 얘기예요. 이게 투자 얘기예요. 투자 얘기.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이 스윙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왜 2천만 원만 가지고 하냐? 이걸로 돈 벌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 저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나 하라고요. 너나. 제가 다 알려주잖아요. 방법은. 예? 이거 진짜 믿어도 돼? 너는 2천만 원만 하는데? 내가 하지 말든지 그러면. 네 마음이지 그럼.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듣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죠. 당연히. 4배잖아요. 4배. 최소 2배가 된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2배 얘기를 하고 10배 얘기를 하고 근데 보니까 60배잖아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배철강. 이 세방전지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지금. 네. 세방전지는 뭐다? 초고속 성장주였죠. 지금. 네. 초고속 성장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잡주가 될 가능성?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 회사가 갑자기 망할 가능성? 없다고요. 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자,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요. IMF 금융위기가 왔고요. 네. 2008년도에 다 버텨냈어요. 지금 이 기업이. 예? 그죠? 그리고 나서 10배 이상 올랐어요. 끝났죠. 이런 기업들은. 그죠?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제가 보기에. 차라리 삼성전자가 먼저 망하면 먼저 망했지. 삼성전자 역사가 더 오래됐을라나요? 역사를 보세요. 항상 기업의 역사. 잘 안 죽어요. 항상 한 방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 방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날아간다고요, 그냥. 네? 2배 그냥. 1.5배 날아간 건가요? 36,000원에서 57,000원 거의 한 6만원까지 한 70%? 엄청난 수익률이죠. 포인트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포인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참 정확하게 나와요.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이런 거 그리는 저도 신기한데 뭐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소름 끼칠 때도 많고 어디 가서 칼 맞아서 죽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새끼 이걸 왜 알려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주식을 잘하게 만들어. 외국인들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냥 유튜브에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국말로만 무조건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게
엄청난 매매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반했죠, 제가 만들고. 자, 다음은,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한 페이지, 그냥. 그죠? 네. 이 한 줄 찾기 위해서 제가 책을 몇 권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50권 넘겼다고요. 이 한 줄 때문에. 지금은 한 줄 때문에 그래요. 한 줄 때문에.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단 한 줄이거든요. 제게 필요한 정보는 단 한 줄이에요. 그 한 줄 때문에 책을 한 10권씩은 읽어야 한 줄 얻을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제가. 지식을. 제가 돈 버는 그 포인트에 대한 지식 얻기 위해서 책을 10권은 봐야 돼요.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책들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책들이 많아요. 일단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잡소리 그만하고 잘난 척도 그만하고. 짜증나잖아요. 잘난 척하면. 세방전지 하락하게 놔두면 되죠. 그죠? 문배철강 왜 또 이렇게 좀 잘 보이게 문배철강을 봤더니 세방전지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정선 도파 하면 사라는 거죠. 뭐. 그죠?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죠? 이것도 또 이렇게 어떻게 또 탁 맞아 떨어져. 참 신기하죠? 예, 호재는 얘죠. 그죠? 시작점이. 그죠? 네. 네, 이 호재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시작점이 5월이에요. 원래 1년짜리가 왔네요. 그죠? 장기정선 돌파예요, 이거.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돌파되면 어떻게 된다? 36,000원이 얼마 된다? 7만원으로 이제 날아갈 거예요, 이제. 7만원. 네. 지금 그런 포인트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포인트. 이해되셨죠? 네. 지금 그런 포인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웃기거든요. 장기정선 돌파가 오고 있네요. 그런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장기정선 돌파. 장기정선 돌파가 되면 저점 대비 2배가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정도만 적어놔도 될 것 같아요. 재료 분석은. 전 종목 공통 조건을 계속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재료는. 아까 얘처럼 이렇게 개별재로 분석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문배철강 볼 건데요.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문배철강. 지금 이 호재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보셨죠? 제가 6일 정선 돌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6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러면. 그리고 나서 호재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살아있으면 물 타도 된다고 하죠. 네. 뭘로? 6일은 페일 났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한 달 봐야죠. 그죠? 한 달을 봐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죠, 이쪽은. 대충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막 떨어지다가 눈썹을 그리면 그 라인을 기준으로 그냥 내리 그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 라인이 있고요. 네. 그 전 라인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전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 전 라인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 전 라인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걸로 네. 믿어져요. 그러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졌죠. 더 떨어지겠네. 더 떨어지겠네. 이거보다도 더 떨어지겠네. 이해되셨죠? 네. 네, 또 떨어졌네요. 그죠? 내가 요 포인트를 내리걷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네. 그죠? 요거보다 더 떨어졌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여기서 알려준다고요.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오락가락 하시죠, 이제. 뭔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스텝 3에다 나왔던 거죠. 그죠? 급등주의에 알려드릴 때, 첫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한 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차트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시장에는 호재가 출현하게 돼 있고, 차트가 향후, 여기죠. 이거. 네, 하락할 것이라는 신호. 이 두 개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 두 개가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차트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차트가 향후, 이거 장대양공 제가 돈 많은 할배 패턴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저항선 돌파로 진입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엄청 많이 했다고요. 그죠? 네. 그럼 얘는 반대겠죠. 그죠?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는 장대 음봉 나오면. 그죠? 반대라고요. 반대.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항상 어떤 거를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진행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왜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된다.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 그냥 단 한 페이지, 그냥 단 한 줄, 그냥 그거에 대한 의미, 해석,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 딱딱딱딱. 말은 저 말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주식에서 왜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는 달리는 말에 그잖아요. 오르는 말은 또 뭐야? 내리는 말도 있다는 건가 그러면? 이해됐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단 한마디예요. 그냥 한마디 띡.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 부호란 말이에요. 절대 손해보고 팔지 말으라고. 누가 그랬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하나 띡.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중요시하냐면 보세요. 스텝. 그냥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그죠? 저평가 매수의 이해를 가리키려고 하는데 나오죠. 그죠? 네. 똑같은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를 왜 여기다도 하고 저기도 하고 또 저기도 하고 이 모든 페이지에다가 처음에는 제가 항상 예를 넣었다고요. 예를. 그죠? 스킬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워렌 버핏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거는 그나마 이해를 해. 그죠? 네. 제일 처음에 워렌 버핏 얘기하는 거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손해보지 말라는 말을 가만히 음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죠? 손절을 안 해야 일단 손해를 안 볼 것 같은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종목을 찾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주저리 다 필요 없는 거라고요.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네가. 책이 왜 필요해? 그죠?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상력인 거죠, 그냥. 코스톨라니가 그랬잖아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그럼 동원해야죠. 왜? 유럽의 넘버원이잖아요. 넘버원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심리적 분석의 최고잖아요. 최고. 넘버원. 그죠? 알렉산더 헬더. 끝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왜 저런 말들을 제가 문맥 속에다 다 써놨는지 이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도 지금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다 배웠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총정리를 하면서. 그죠? 네. 이제 이해할 때가 됐거든. 그게 얘라고요. 그게 얘라고요. 그게 얘라고요. 얘가 전저점이 깨지면 더 깨진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게 다 시그널이라고요. 다 시그널. 장대항공이 빵 터지면서 거래량이 딱 나오면 긴장하기 시작해야죠. 왜? 오르는 첫 신호니까. 이해됐어요? 네. 네.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굴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하게. 자, 이 정도 이제 제가 악을 쓰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숙제로 낼게요.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머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숙제예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 전략시트도 지금 안 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숙제된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했고요. 요 밑으로 안 했어요. 이 위에 거를 잘 한 줄 한 줄 음미를 해보시고요. 다 숙제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얘를 업데이트를 해갖고 오는 게 당연히 숙제겠죠? 요거. 오늘 제가 업데이트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뭘 해갖고 와야 되는지. 네. 전일 기준 종가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야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되니까. 이해되셨죠? 네. 네. 항상 오늘 시점 기준 최신 정보, 가장 최근 정보 가지고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려고 이 엑셀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월 16일자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